여보, 우리 집이 이렇게 비싸다는데 왜 우리는 돈이 없는 것 같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대성이고 올해 72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30년 넘게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저는 몇 년 전 은퇴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열심히 살았죠. 대성이 형, 언제 쉴 거야? 친구들이 물어봐도 조금만 더 하면서 버텨왔어요. 드디어 은퇴를 하고 나니 몸은 편해졌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더라고요. 레스토랑에서 나오던 월 수입이 뚝 끊어지니까 소셜연금과 조금씩 모아둔 저축이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걱정이 늘어갔죠. 아이러니한 건 제가 사는 집이에요. 어바인의 좋은 동네에 있는 이 집이 지금은 200만 달러가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20년 전에 100만 달러 주고 산 집인데 어바인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서 이렇게 됐죠. 여보, 우리 집이 이렇게 비싸다는데 왜 우리는 돈이 없는 것 같지? 아내 선희가 부동산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종이상으로는 100만 장자인데 정작 통장에는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문제는 의료비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늘어나는데 메디케어가 다 커버해주지 않잖아요. 특히 치과 치료나 안과 검진 같은 건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번 달 병원비가 또 2,000달러가 나왔네. 선희가 청구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어바인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장보기만 해도 부담이었죠. 예전에는 이 정도 돈이면 일주일치 장을 볼 수 있었는데 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모기지 채용자를 알아봤어요. 집값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채용자에서 현금을 좀 빼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몇 군데 은행에 문의해봤는데 대답은 똑같았어요. 소득이 부족하세요. 소득이 부족하다고요? 소셜연금도 받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기준으로는 월 수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의 차가운 대답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상했어요. 200만 달러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제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집은 이렇게 비싼데 왜 나는 가난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지?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도 걱정이 많았어요. 여보, 이러다가 집을 팔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살겠어? 이 동네 렌트비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 나이에 이사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물어보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분명히 저처럼 집은 비싸지만 현금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많을 텐데 다들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던 중 완전히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일반 모기지 채용자부터 다시 자세히 문의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은행 직원의 답변은 냉정했어요. 월 소득이 최소 8,000달러는 되어야 200만 달러 집에 대한 융자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소셜연금이 월 2,500달러 정도였는데 그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럼 집값이 높아도 소용없다는 말씀인가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상환 능력을 먼저 봐야 하거든요. 그 다음으로 알아본 것이 HCM 리버스 모기지였어요. 62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기대를 했죠.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선생님 집 가치가 200만 달러라고 하셨죠. 그런데 HCM 한도가 올해 기준으로 120만 9,750달러예요. 상담사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120만 달러 기준으로만 계산해서 대출해 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계산해 보니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나이와 이자율을 고려하면 70만 달러 정도가 한계였죠. 200만 달러짜리 집인데 70만 달러밖에 못 받는다고요? 네. 정부 보증 프로그램이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답답했어요. 집은 이렇게 큰 자산인데 정작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니요.
집은 이렇게 큰데 왜 난 돈이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거지?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 선희도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번 달 의료비가 또 늘었어요. 제 당뇨약 값도 올랐고 안과 검진도 받아야 하는데. 선희가 약봉지를 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메디케어 파트 D로도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생활비도 계속 늘어났어요. 어바이는 정말 물가가 비싸더라고요. 마트에서 평소처럼 장을 봤는데 $400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300면 충분했는데 영수증을 보며 중얼거렸죠. 유틸리티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비까지 합치면 월 $600는 기본이었어요. 집이 크니까 관리비도 많이 드는구나. 청구서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친구들과 만났을 때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형, 나도 비슷해. 집값은 올랐는데 돈은 없고 다들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특히 은퇴한 한인, 시니어들은 대부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럼 집을 팔아야 하는 건가?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살겠어? 이 동네보다 싼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해도 이사 비용에 새 집 적응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큰 문제는 어바인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이웃들과 정이 들었고 한인 마켓도 가깝고 병원도 익숙한 곳들이 있었거든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겠어? 어느 날은 정말 막막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이것저것 검색해봤어요. 고가 주택 시니어 대출, 집값 높은 곳, 은퇴자 융자 이런 키워드로 찾아봤는데 시원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만난 박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대성 형님, 요즘 새로운 융자 상품이 나왔다던데요. 에퀴티 리버스라고 하던가요? 에퀴티 리버스요? 그게 뭔가요? 자세한 건 모르는데 일반 리버스 모기지보다 한도가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같은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박 권사님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어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에퀴티 리버스 또는 전보 리버스 모기지라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게 우리가 찾던 해답일까?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새로운 융자가 있다는데? 선희에게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정말요? 우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선희 얼굴에 밝은 표정이 보였어요. 다음 날 바로 전문 상담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퀴티 리버스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언제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자세히 상담받아보세요. 일주일 후 아내와 함께 상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상담사는 저희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요즘 대성님 같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집값은 높은데 소득이 부족한 경우 말이죠. 에퀴티 리버스가 정확히 뭔가요? 제가 첫 번째로 물었어요. 예전에는 전보 리버스 모기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에퀴티 리버스라고 해요. 일반 HCM, 리버스 모기지보다 훨씬 높은 금액까지 가능한 민간 상품이에요. 김 상담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HCM은 정부 보증이 있어서 안전하지만 한도가 $120만 정도로 제한돼요. 반면 에퀴티 리버스는 정부 보증은 없지만 최대 $1천만 까지도 가능해요. 대성님 집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죠. 정말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선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200만 집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나이와 이자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20만 $140만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HCM으로는 $7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거의 2배나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까다롭지 않나요? 오히려 더 쉬워요. 일반 모기지처럼 소득 조건이 까다롭지 않거든요. 소셜연금 정도면 충분해요. 나이 제한도 55세부터 가능한 상품도 있고요. 김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니 점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매달 상환금을 내야 하나요?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아니에요.
리버스 모기지와 마찬가지로 매달 페이먼트가 없어요. 집에서 계속 사시는 동안은 상환 의무가 없죠. 더 놀라운 건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일시불로 다 받을 수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인출할 수 있는 신용한도로도 설정 가능해요. 마치 은행 신용대출처럼 쓸 수 있죠. 그럼 기존에 있는 빚도 정리할 수 있나요? 저희에게는 신용카드 빚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 부채를 모두 정리하고 클로징할 수 있어요. 에퀴티만 충분하다면 빚이 많아도 문제 없어요. 선희가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HCM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용 면에서는 에퀴티 리버스가 조금 더 저렴해요. 하지만 이자율은 HCM보다 다소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장기 보유가 아니라면 오히려 에퀴티 리버스가 유리할 수 있어요. 장기 보유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10년 후에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에퀴티 리버스가 더 좋을 수 있어요. 반대로 평생 이 집에서 사실 계획이라면 HCM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당장 이사할 생각이 없었지만 10년 후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혹시 집을 사는데도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새 집을 살 때도 에퀴티 리버스를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었어요. 정부 보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HCM은 정부에서 보증해주지만 에퀴티 리버스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라 그런 보호는 없어요.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걱정이 되었어요. 위험하다기보다는 보호 장치가 적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빚이 집값보다 많아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HCM만큼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장점이 더 많아 보였어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 준비는 일반 모기지와 비슷해요. 소득 증명, 집 감정평가, 신용조회 정도면 되고요. 처리 기간도 한 달 정도면 충분해요. 소득이 적어도 정말 괜찮나요? 이게 계속 걱정이었거든요. 네. 소셜연금 수준이면 대부분 승인돼요. 매달 상환금이 없으니까 소득 기준이 일반 모기지보다 훨씬 관대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선희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상황에 맞는 것 같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어요. 드디어 우리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은 것 같구나.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청 서류를 준비해보고 싶어요. 드디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상담사와의 두 번째 미팅에서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시작했어요. 우선 이 서류들을 작성해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있더라고요. 소득증명서, 은행 계좌 내역, 신용보고서, 그리고 집 감정평가 신청서까지. 집 감정평가는 언제 하나요? 다음 주에 감정평가사가 나갈 예정이에요. 하루 정도 걸릴 거고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서 조금 긴장됐어요. 며칠 후 감정평가사가 집에 왔어요. 3시간 정도 구석구석 살펴보더니 좋은 집이네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라고 말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는데 195만 달러로 평가되었어요. 200만 달러보다는 좀 낮았지만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본격적인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내용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자율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기준으로 고정금리가 8.8% 정도, 변동금리는 9.2% 수준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HCM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높나요? 정부 보증이 없는 민간 상품이라 위험, 프리미엄이 붙어요. 대신 한도가 훨씬 높고 제약이 적죠. 선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자가 계속 쌓이면 나중에 집값보다 빚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HCM처럼 정부에서 그 부분을 보장해주지는 않거든요. 밤에 집에서 선희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괜히 잘못 선택해서 집을 잃는 건 아닐까요? 선희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대안이 있나요? 제가 반문했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현금이 부족해서 의료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김 상담사에게 다시 전화해서 우려사항을 말했어요. 이자율이 높아서 걱정이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설정하시면 사용한 만큼만 이자가 붙어요. 필요할 때만 인출하시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죠. 그 말이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처음에 필요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크레딧으로 놔두면 되겠네요. 맞아요. 대성님 같은 경우라면 기존 신용카드 빚 5만 달러 정리하고 당분간 쓸 생활비 20만 달러 정도만 먼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레딧으로 두고 의료비나 급할 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자 부담도 줄이고 유연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만약에 10년 후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위험은 있어요. 하지만 어바인 집값이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더 고민해봤지만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더 큰 위기가 닥칠 게 분명한데 10년 후 일을 걱정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들에게도 상의해봤어요. 아버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들도 자기 가정이 있으니 무작정 의존할 수는 없었어요. 마침내 결정의 순간이 왔어요. 김 상담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 선택이 맞는 걸까? 마지막까지 고민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 용기 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이것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에요. 선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는 듯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고요. 이제 정말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 처리하는데 2주에서 3주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승인 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김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3주 후 기다리던 전화가 왔어요. 대성님, 축하드려요. 승인이 나왔습니다. 김 상담사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드디어 해결책을 찾은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주일 후 클로징을 마치고 계좌에 25만 달러가 들어왔어요. 우선 신용카드 빚 5만 달러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몇 년 동안 목에 걸린 가시 같았던 그 빚들이 사라지니까 정말 후련했어요. 밀린 병원비도 모두 지불했어요. 선의의 당뇨 관리비, 제 고혈압 약값, 그리고 계속 미뤄왔던 치과 치료비까지. 이제 병원 갈 때마다 비용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선의가 환하게 웃었어요. 남은 15만 달러는 당분간 쓸 생활비로 따로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만 달러는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설정해두어서 필요할 때마다 인출할 수 있게 했죠. 아내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인 것 같아.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몇 달 동안 목을 조여오던 압박감이 사라진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높은 이자율과 정부 보증 부재라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당장의 위기는 넘긴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마음 편히 장도 보고 외식도 가끔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아요. 계획적으로 써야죠. 저는 신중함을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교회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저희 경험을 조심스럽게 나눴어요. 에퀴티 리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만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무작정 추천하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말씀드렸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병원비 걱정 없이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었고 생활비 부족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줄어들었죠.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게 되었고요. 다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이자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추가로 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다시 한번 노후를 지탱할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 셈이었어요. 에퀴티 리버스가 저희에게는 제2의 기회를 준 거죠. 앞으로도 신중하게 관리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